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자, 전일장에서는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은 3분기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지수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변동성이 꽤 컸었던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에는 환율 조작 후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의사록에 대한 공개 등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에 대한 이슈 어떤 이슈로 좀 주요로 살펴봐야 될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미국의 탄탄한 기업 3분기 실적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또 중국의 좀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기술주 대장주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P&G 같은 이 소비재 기업들이 오늘 상승을 좀 견인했다는 소식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한편 이 중국 증시의 급락이 미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분석적인 기사가 외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식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5일 이슈 역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오늘 하락으로 좀 급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장 막판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초기에 일단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 속에서 하락은 했지만 일단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슈가 또 오늘 뉴욕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장 신세계와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자, 금일 이번 한 주에 이제 FOMC 회의로 관련해갖고 달러 인덱스의 상황도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고,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 보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해영 마스터님의 분석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면서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34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강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2799선까지 다시 회복이 됩니다. 0.85%의 상승세로 28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개장 전부터 애플이 좀 상승 출발하면서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기술주 위주로 오늘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은 1% 넘는 상승으로 1.1
0.12%, 7,237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로 FX의 가격 보시죠. 자, 유로 FX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0.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154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좀 지켜내가면서 0.13% 강보합권입니다. 123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물 같은 경우는 1.66% 상승하면서 69.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월물이 교체가 됐고요. 지금 12월물로 확인됩니다. 1.64% 상승한 69.8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의 본장 역시 좀 2%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상승하면서 하루 내리고 또 하루 올라가는 그런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만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는 대부분의 좀 기업 실적이 좀 호조로 나오면서 이 지수에 대해서 상승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중국 증시가 미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요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네,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GDP가 3분기 성장률 6.5%로 나왔는데요. 사실 월가의 예상치는 6.6%였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이 중국 당국, 금융당국 임원들의 발언이 증시 부분을 지지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상하이 지수, 선전 종합 지수 모두 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패닉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 추세였죠. 이 부분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금융 당국자들의 증시 지지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비정상적인 이런 시장 움직임은 이 펀더멘털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국 금융감독수장인 거수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또 은행권에 대해서 이 상장 기업의 대출 담보 주식을 둘러싼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고 또 보험사에는 상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험사들의 상장 기업 투자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 대출 담보 주식과 관련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품을 좀 만들겠다. 그 일을 허용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미 증시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의 지금 조사에 따른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 상하이 증시가 30일 동안 10% 하락하거나 그 이상 급락을 했을 때 미국 증시가 오른 것은 30%에 불과했다라는 조사치를 내놨습니다. 네, 상하이 증시가 크게 떨어지면 미국의 주요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 중국 증시가 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 S&P 500은 평균 4.8%, 그리고 나스닥은 더 크게 5.3% 정도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지금 미국 증시가 더욱더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은 화랑장, 하지만 중국만이 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더욱더 위기에 빠지면 미국마저 같이 급락하면서 같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신임 최고 경영자의 발언입니다. 최근 증시 폭락이 프로그램 거래 때문에 심화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로 지난주에 주가 폭락이 심화됐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알고리즘은 매도 압력을 발생시킨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때때로 시장 구조가 변동성을 키운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준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증시 하락과 또 채권 금리 상승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달 채권금리 상승과 또 주식시장 매도세로 금융 여건이 좀 타이트해졌고 이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지금 상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이와 같은 금융 여건이 내년 말까지 예상된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연준이 현행 전망치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떨어뜨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연준은 내년 말까지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골드만삭스는 5차례 금리 인상을 점쳐왔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자신들의 기준금리 전망이 상당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면서 최근 시장의 매도세는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위로 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의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과 같은 독립기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독립기구로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지적인 발언을 내놨고요. 대통령은 어떤 독립기구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IMF 이코노미스트들이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등에서 이런 행해진 대규모의 자산 매입 또 마이너스 금리 등의 이 비전통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이 전반적으로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시장의 고통을 예방하고 또 금융시장 기능을 회복하면서 장기 금리를 억제해서 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생산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은 좀 측정이 쉽지는 않다라는 발언 역시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비판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네, 전직 연준 부의장과 또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스탠리 피처의 발언인데요. 연준이 백악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연준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또 대통령 발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피셔의 설명이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노골적인 연준의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발언 또 역시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피셔는 연준이 이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될까라면서 어느 쪽이든 갈 수 있지만 아마도 트럼프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ING 은행은요,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최근 유로존의 경제 성장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증시가 급락하고 또 신흥국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등 이런 위험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또 ECB의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는 위협이 아니고 또 철회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EU가 이탈리아 예산안에 경고 서한을 보내고 또 이탈리아가 즉각 반박을 하면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4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EU가 이날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제출한 내년안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예산안 거부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또 이탈리아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이탈리아의 예산안이 EU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목표치의 이탈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공식 답변을 오는 22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요, 이런 EU의 입장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우리가 무모한 예산안을 냈더라면 걱정하겠지만 너무나 잘 짜여진 예산안이다라고 EU의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탈리아가 내주까지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으면 EU는 이달 말까지 이탈리아에 다시 예산안을 제출해라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이탈리아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위기가 좀 더 해결되기에는 좀 먼 길이 남아있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이제 증시 관련 소식과 오일 이슈 이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소식 먼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9월의 지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9월에 기존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요. 외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4%로 나온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과 오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중국의 불안 속에서 그리고 미국의 금리 부담감 속에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는 기업 실적의 호조 속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한 방향성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저희가 정정할게요. 12월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와 위험자산 회피 하락 압력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69달러 후반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장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본장과 선물 시장 역시 하락을 동시에 했는데 현재 부근에서는 오늘 좀 F를 좀 필두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실적에 대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에 대해서 들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간만 봐도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내리는 일단 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이 관망에 대한 포지션으로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네. 네, 이제 전체적인 장 형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 장세가 여러분들 나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일리 매매로는 진짜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장이기도 한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혼동이 오는 좀 이런 장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웨이팅을 좀 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둘 다 볼 수 있는 사유가 돼요. 둘 다 볼 수 있는. 이게 데일리 관점에서만 좀 작용하는 겁니다. 일단 일봉상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점 자체가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타이밍을 언제부터 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네. 사실상.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 증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고 어떻게 보면은 6,900 라인까지는 좀 떨어지고 나서 이게 포착이 돼야지 그래야지 좀 안정적으로 매수에 대한 과감성을 좀 띨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미주국 이제 환율 보고서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환율 조작국을 지정해버렸으면은 미국 증시 자체가 굉장한 매도세로 내려가는 성향이 떴지만은, 이제 시장의 다수의 투자자들이 환율 보고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다. 이제 기업 실적 분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시황 자체를 지금 단순히 맞출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제 데일리 매매 관점으로는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60분봉에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장세가 이제 스팬을 뚫리면서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긴 했지만은 제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전에 이 추세 자체를 보면은 기준선을 맞으면 저가가 갱신되면은 이거는 추세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황 자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스닥 차트로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기준선에서 맞으면은 이제 고가 갱신이 이루어져야지 추가적인 매수를 한 번 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데 장세 자체가 고가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스팬이 맞고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박스를 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매도세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해요. 그럼 지금 상황 자체가 아까 전에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기준선을 맞고 여기서 저가가 갱신이 되는 상황이 이어져야 되는데 또다시 한번 맞지 않았다는 거는 방향성 자체가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매매 자체에 대해서 방향성을 추구할 수 없는 위치값이라는 게 여기 차트에서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오늘 수익이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방향성 자체를 포착하는 게 이게 매수다 매도다 판단하는 것 자체를 내리지 않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관점 자체를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매수 방향, 매도 방향을 이게 방향성 자체를 오늘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구사하는 게 낫냐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틱차트 330틱으로 데일리 매매만 하셔도 수익성이 충분히 창출될 수 있는 장세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전일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스팬 밑에 위치 값이었는데 보시면은 장세 자체가 12시 이후에도 추세가 충분히 나옵니다. 12시 이후에. 그러면은
저점이라든가 고점의 이탈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기준선 위치값이라든가 이런 데서 잡아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세가 이어져요. 이 장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 게 좋고, 지금 나스닥이랑 S&P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12시 넘어서 매매하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이유는, 그때가 이제 요새 최근 상황 자체가, 시간 자체가 조금 이제 미장이 개장한 다음에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흐른 다음에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야, 여러분 오늘 기업 어닝 시즌 발표니까 매수 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왜냐면 눌리는 지점 자체는 좀 더 포착이 되고, 이게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아직 포착이 안 돼요, 차트상으로도. 단순히 데일리로 짧게 수익을 구사할 수 있는 이 방법밖에 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환율 보고서에서 이제 내용 자체는 없었고, 기업의 어닝 시즌은 발표했기 때문에, 근데 장세 자체가 추가 눌림 자리는 있기 때문에 박스 장세에 더 어울리기 때문에 매수다 매도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연중에 대한 이제 고가 갱신 가능성이 추가로 되는지는 이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길지만은, 앞으로 고가 갱신이 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단순 올해 같은 유동성 확대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스닥 관련해 갖고는 크게 수익이 낼 수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크게 손실을 낼 수 있는 장이에요. 근데 저는 리스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도 리스크고 세 번째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 라인이라든가 그런 게 구사가 안 된다면은 오히려 매매를 안 하자는 주의가 더 낫다고 봅니다. 데일리 매매 관련해 갖고는 사실 지금 12시 넘어가고 추세가 안정적으로 펼쳐질 때 그때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수로 보시는 게 이제 나스닥 관련해 가서는 일목균형표로 보는 게, 차트가 손절 라인이라든가 이출 라인을 좀 구하는 게 굉장히 보기가 편해요. 단순 보조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7일날 제가 강연회를 열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갖고 일목균형표도 설명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수, 어떻게 많은 책을 살 수 없어요. 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권에 한 7만원 정도 해요, 이 책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추첨을 통해서 좀 드릴 생각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이다 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하겠고, 오늘 자체는 나스닥 관련해서는 12시 이후에 추세가 좀 확정되면은 그 방향성으로 좀 보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지수를 좀 주요로 또 접근하실 분들은 12시 넘어서 좀 방향성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전부터 신세계에 출연하실 때부터 미국 증시에 대한 거품론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상방 쪽으로 또 보고 계시는 마스터님이신데,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강연의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저희가 좀 넘어갈게요. 주제가 미국 증시의 상승 거품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한 내용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증시 상승에 대한 거품을 말씀을 해 주셔서 말인데, 뭐 이전부터 지수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계속 좀 간다, 거품이 계속 낄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만에 보면 또 급락도 나왔었던 장세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품을 위한 좀 준비 단계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환율 보고서를 앞두고 이제 단순 이제 굉장한 유동성 확대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손절에 대한 폭이 길어진다와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넓혀진다, 더 큰 수익이,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케이스로 될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연중 고가에 대한 갱신 가능성이 뛰냐면은, 원래 지금 장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다수의 그 의견 자체가 충돌이 되는데,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들 말씀을 해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근데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능성이라든가 기회 자체를 포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스프레드 관련해갖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가 갱신이 안 했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의 증거 지표 자체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고점이에요. 지금 오늘 연중 나스닥 최고 고가가 7728.75인데 여기 고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 가능성이 포착이 돼야지 이때부터 강한 매도세가 포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거 관련해갖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날 재미있게 조금 무겁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다수의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랑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시간상으로 너무 짧고 여러분들하고 마주치고 좀 재미있게 풀이하는 시간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조금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고 저희 이제 톡스타 별톡방에도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는데 방이 굉장히 재밌고 좋은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마주치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이 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이게 또 뉴욕 증시가 좀 기준으로 다른 증시에 대해서도 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또 꼼꼼하게 강연회를 통해서 방송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었던 이야기까지 함께 좀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장 전부터 애플을 비롯한 P&G에 대한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개장 전부터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외신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중국의 좀 악재 상황 이런 부분들의 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면서 이 부분이 좀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200포인트, 200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했다. 다우지수 나오고 있고요. 또 좀 하락한 며칠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상쇄했고요. Procter & Gamble에서 이 P&G입니다. 우리나라 김앤장처럼 이 창업주들의 이름을 딴 기업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누나 샴푸 등의 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입니다. 사실 펜틴,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SK2 등등의 모든 기업들이 대다수 이 Procter & Gamble 소속이고요. 오늘 7.5%나 급등을 하면서 이런 소비주가 지금 미국 뉴욕 증시를 상승 견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늘 기술주 얘기만 드렸는데 오늘은 좀 소비재 이야기들도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고요. S&P 500 지수도 지금 소비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이 역시 0.3% 정도 좋은 성장 나타냈고 나스닥도 0.6% 정도 상승하는 출발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업 호실적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팍트셋의 전망에 또 따르면 이제 분석입니다. S&P 500 기업들 중에 지금 15% 정도가 발표를 했고요. 이들 중에 83%가 호실적, 예상치 상회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이슈, 또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낳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오늘 이제 기업의 호실적들이 계속해서 떠받쳐 줄 것을 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중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이 지금 사실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혼자 계속해서 좀 상승 행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영향으로 미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GDP 성장률 3분기 6.5% 기록을 하면서 이제 월가 예상치 6.6%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오늘 증시 급락 마감에는 이제 급등 마감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사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를 계속해서 회복세에 노력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내년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악재다라고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이 증시가 10% 이상 내리면 미국 증시 하락 확률이 거의 70%에 육박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우려를 해서 미국에서 이 중국과의 전쟁을 어떤 상황으로 좀 펼쳐 나갈지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지금 연준의 이제 의장이 발언을 했죠. 아직까지 중립금리 수준으로 가기에는
먼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시장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전망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고 저점 매수할 상황이다라는 발언까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이상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12월물로 이제 좀 변환이 됐는데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초반에 상승을 많이 좀 내려갔네요. 69.57달러까지 중반대까지 가격이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1.34%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69.70달러네 12월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1.45%의 상승세로 69.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숨으시는 거예요? 네, 크루드오일 관망인데, 크루드오일도 일단 전일장 또 하락을 했는데, 일단 69라인 후반, 이제 70대에서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매물대도 궁금한 상황이고,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이게 신세계를 보면은 방향성을 찾고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차트가 포착이 안 됩니다.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황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고. 저는 앞으로 매수적 단가를 좀 더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나와갖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 마디가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수를 봐도 늦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월물이 지금 바뀌어서 그런데, 보시면은 이 마디가가 깨지고 나서 이제 스팬 자체에서 기준선 위치값에서 추가 매수를 본 장세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여기 장세 내에서 박스 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리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봉상 보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조정값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리기 좋은 자리인데, 추가 매도가 왔어요. 추가 매도가 왔어. 근데 오늘 보시면은 저가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가 자리가. 이제 김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저가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여기서 저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소 높은 지역인데, 보시면은 이제 60분 봉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추세장이 또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추세장이. 지금 오늘 여기 자리가 고가 자리가 갱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5일만큼은 제가 굉장히 보기가 불편한 이유가 요새 이제 뚜렷한 시황 없이 이제 뭐 하나 이슈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올랐다가 다음날 어떤 정황이라든가 상황 자체가 펼쳐지지 않는데 어떤 이슈 속에서 굉장한 매도세 펼쳐지고 매수세 펼쳐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방향성에서 조금 보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주의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톡사를 통해서 좀 강의할 때 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장세에서는 차라리 구경하는 게 낫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제가 관망을 드는 이유는 방향성을 못 찾겠습니다. 사실. 방향성을 못 찾아요. 어떤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없어요. 근데 시청자들이 다수가 보는 앞에서 제가 매수냐 매도냐 이 방향성을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의미하다고. 제가 어떤 기회라든가 할 때는 뭐가 보일 때는 과감하게 매수 매도를 드는데, 이 방향성 자체가 포착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매매 자체를 그렇게 독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아요. 모든 투자 상품에서 최고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황이랑 안정적인 상황 여건 자체가 놓이게 되면은 그때 한번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 가격대는 사실 이제 이란 제재를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시황 얘기를 잠깐 꺼내자면 미국 쪽에서 어떻게든 이란 제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여건이 맞물리면서 사우디 관련해갖고 미국 쪽에서 좀 손을 대는 상황인데, 그 시황 자체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단일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쪽에서 매수적인 기회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된다면은 그 기회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고, 5일 관련해갖고는 관망을 하셔도 돼요. 사실 큰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큰 기회가 와요.
어떻게 해요? 매수로요. 매수로 한번 큰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단지 포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기다리셔도 무방하다. 그때 안정적인 시황이라든가 갑작스러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스타트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보셔도 늦지 않다. 이 말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관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신중함이 먼저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또 변곡점이라든지 또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는 가격대라면은 더더욱이나 또 신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일단 해영마스터님이 나오셨을 때 또 정확한 방향성을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관망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자리가 나올 때 그때 정확한 방향성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일 관련된 이슈들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불거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외신 소식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 박나영께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소식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상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일 가격이 이제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은요.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의 물론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승분을 제한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2주 이틀이죠. 이틀 동안에 좀 오일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제 또 다시 좀 올라오는 추세, 한 반 정도 올라온 것 같다라고 PBM 오일 협회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오일 가격은 좀 상승할 추세이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이 오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제 배럴당 지금 1억 1249만 배럴이네요. 이 부분이 9월 달에 지금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중국의 또 경기 성장의 둔화세가 좀 예상이 되고 GDP의 3분기가 성장률이 6.5%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앞으로는 좀 가열찬 경제 성장을 좀 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속에서 오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수치는 이야기를 하기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과의 이런 무역전쟁이 지금 아마도 오일 수요분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아직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요 부분을 결국은 짓누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유 재고, 이제 미국 원유 재고 부분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오늘의 큰 이슈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의 이런 증시 급락과 증시의 이런 상황, 또 여러 가지 GDP 성장률, 이런 중국 당국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와 또 오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 번 오일 이슈 때마다 반복드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또 상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관련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된 지 이제 1시간이 좀 지난 시각인데 시세 살펴드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S&P 500지수부터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상승 출발한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분에서 조금 밀립니다. 현재는 S&P 500지수 2794포인트까지 다시 조정받고 있고요. 0.68%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1% 이내로 상승분이 좀 축소가 되면서 7223.50포인트, 25포인트에서 0.93%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1.15, 270달러 선으로 0.2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입니다. 1230.3달러 선, 2달러 선으로 0.11%의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방금 전에 살펴드렸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69.71달러 선으로 1.4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뭐 주후반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수에 대한 상황은 초반의 상승분보다는 뭐 재차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 좀 소폭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께 접수해 주신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질문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5584님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ECB의 행보와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유로 방향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달러 인덱스 먼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현재 달러는 소폭 내려가고 있어요. 95.61선으로 0.11%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꽤 올라왔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유로 FX 가격은 현재 1.152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질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ECB는 올해 말까지 일단 뭐 채권 매입에 대한 종료를 좀 선언한 상황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달러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조금 할애를 많이 할게요. 이제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무하다 보니까 그 ECB 관련해 갖고 테이퍼링은 더 이상 반영 안 됩니다. 확실하게 단정 짓고 갈게요. ECB 뉴스 나오면 무시하세요. 이제. 왜냐면 다수의 투자자들은 ECB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더 이상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ECB 행보 자체는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테이퍼링을 종료했다면 다음은 금리 인상 수순이겠죠. 근데 금리 인상 자체는요, 바로 못해요. 적어도 못해도 인플레이션율이 1.5%는 달성해야지 가능한 수순이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이끌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ECB에서 금리 인상의 궤도에 맞춰지지 않는다면은 유로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포커스에 굉장히 맞춰지지 않을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정책 자체가 이미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달러의 강한 하방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일단 참고하셔야 돼요. 그럼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테이퍼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황이에요. 테이퍼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황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달러에 대한 약세를 굉장히 주장했었는데 더 이상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 이번 3월 미국 금리 인상 때 포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ECB가 12월에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황 자체를 더 이상 반영 안 했으면 싶어요. 또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은 12월에 ECB가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 이거를 언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유로존의 금리 인상 자체는 못해도 내년 6월 이후에는 가능해요. 못해도. 그러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안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달러 차트 좀 볼게요. 자, 미국의 테이퍼링입니다. 유로의 테이퍼링이고, 미국이 테이퍼링 할 때는 달러가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시고, 어떻게 보면 반대 통화이기 때문에 유로의 테이퍼링이 진행할 때는 유로가 굉장히 강세가 보이는 상황이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굉장한 박스 랠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직전에, 금리 인상 직전까지 고가를 첫 금리 인상이죠. 20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테이퍼링 이후에.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그러면은 FOMC가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궤도라든가 어떤 모멘텀을 파악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떡밥을 뿌려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를 유출을 해요. 단서 자체를 굉장히 유출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할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달러 강세를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로존을 지금 강세장으로 볼 필요성은 명분이 없어요. 상황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년 6월 지나갖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다는데 지금 유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사실상 테이퍼링 아직 종료도 안 했는데, 종료하고 6개월 지나야지 첫 금리 인상 단행이 가능한데, 그럼 유로존 회의에서도 어쨌든 간에 단서를 유출할 거예요. 원래는 시장이 안정적인 그거를 위해서 어떤 모멘텀 자체가 파악이 된다 이렇게 싶으면 유출을 해요. 그때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그 단서 가지고. 근데 지금 유로의 금리 인상 궤도 가지고 지금 단서를 포착하는 거는 분석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올해 장세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장세 자체는요, 랠리예요, 그냥. 앞으로 장세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단순한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발표랑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언에 의해 추세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런 단일적 시황이라는 테이퍼링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굉장히 어렵게 달러의 가능성이 비춰질 그게 커요. 올해 행보가.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한 거는 유로 매수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많이 설명했는데 굉장히 기회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유로 매수에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굉장히 기회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춰서 좀 매수적인 포지션을 본다면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드렸던 거는 테이퍼링이라는 유로존의 시황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상황 자체는 어떠한 방향성 자체가 포착이 되지 않는 박스랠리의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장세 속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읽어줘야 돼요. 상황 자체가. 자, 제가 이제 이 지지가 풀리면은 더 이상 유로에 대한 매수 접근을 못 단다고 했어요.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언급드린 거는 뭐냐면은 FOMC 회의록에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낮출 만한 비둘기 멘트를 날릴 시 비둘기적인 어조를 뿜을 시 그때부터 유로 매수를 봐도 괜찮다. 왜냐면 12월 금리 인상의 확률을 낮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톡사 모방을 통해 설명드렸지만은 이번에 파월이 또 주장했어요. 야, 우리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 할 거야.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 할 거야. 중립금리를 향해 그냥 달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뭐냐? 유로 매수를 볼 수 없다는 정황 자체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톡사 모방을 통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비둘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유로 매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 차트만 보고서 그럼 어디 단거에서 한번 매수를 볼만한가요?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였냐면은 이 스팬 상단에 한번 부딪힐 때 유로 매도를 한번 볼만해요. 달러 인덱스 기준입니다. 지금 달러 차트예요. 반대로 보시면 돼요. 유로는 달러가 스팬 상단에 돌출되시 그때 한번 보는 게 좋은 게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목균형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시간이라도 제가 이번에 강연에 할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차트를 옆과 동일시해서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지지를 잘 받을 가능성이 큰 자리는 여기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서예요. 근데 여기 기준에 대한 지지도 있네. 기준의 지지도 있네. 상황 자체가. 그럼 이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유로 매도에 대한 접근을 한 번 더 보시는 걸 권유드리지. 지금 상황에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오면은 유로 매도를 접근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유지하시면은 손절 라인이 정해져요. 중요한 건. 손절을 어디 라인에 딱 구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절이 달러 유로 저가가 깨질 때까지라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차트에 대한 분석 자체가 판단이 되면 그때 매매하시는 것이 좋지. 지금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는 입장, 조정을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유로 매수 보세요, 매도 보세요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지 자체가 받는다면은 여러분들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유로 매도에 대한 관점을 두고 손절을 어떻게 두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오늘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를 할 거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혼동을 줘요. 근데 지금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최근 중요한 시황은 더 이상 FOMC에서 또 한 번 매파적 발언을 했다는 거와 함께 달러 강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은 최근 2, 3일간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가 한 번 더 부딪힐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보시면은 오늘 차트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65.400 위치 값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왔을 때 유로 매도에 대한 접근을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기회의 힌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외 선물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어떻게 보면 쉽게 풀이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석하셔서 제 얘기 한번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게 한번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 주 토요일에 대한 강연에 계속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27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소식들 좀 함께 전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신세계였는데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